초창기에는 되게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8시 반까지 강동구에서 여의도 들어와서 보통 이제 자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탐방 갈 회사 있으면 오후 탐방 가고 갔다 와서 저녁 레포트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되신 분이 있고 크게 망하신 분이 크게 안 돼가지고 사라지신 분들이 있고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고 회사가 적자를 내고 하는데도 주가가 막 날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20대 때 그 시드머니 1억을 모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금수저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억을 20대 때 1억을 모은다는 것도 되게 큰 거거든요. 1억 8천까지 모았어요. 네, 1억 8천. 1억과 1억 8천. 어떻게 그렇게 모으셨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좀 안 해요. 예를 들면? 술, 담배. 연례 행사였어요. 그때 당시는. 요새는 이제 만난 사람들이 많아서 술을 좀 마시는데 술, 담배 안 하고 좀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이 정말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친구들과 뭐 교환학생도 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배낭여행도 가고. 네. 그냥 365일 중에 361만 했어요. 근데 돈은 좀 잘 벌었어요.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에서. 주식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룸사롱에서 주차하는 것도 했었고 대리운전도 했었고 가장 오래 했고 제가 괜찮았던 게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 배달하는 게 가장 괜찮았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배달한 컴퓨터 받으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오시는 분들 얼굴을 잘 봐야겠네요. 제가 왜냐면 하루에 평균 한 4건 5건을 했는데 그게 한 건당 2만 원이었어요. 평균. 거리마다 다르긴 한데 서울 건 2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저 차로. 그때 제가 차가 카스타였는데 거의 그 가스차, LPG 차에다가 뒤에 실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IT 이런 집에 망이 깔리면서 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아마 제가 제 바퀴가 안 단 골목이 없고요. 그때는 그냥 봉천동 이런 데가 다 그 산동네고 브라운관 팁인데 차가 못 올라가서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돈은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생이 알바로 하루에 뭐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러면 5개씩 풀로 채우면 한 달이면 3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틸비 제외해도 200 이상인데 그때 당시에 삼성 초봉이 그거보다 작았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초봉보다도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때 몇 년도 오셨어요? 200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뭐 지금도 그러면 큰 돈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큰 돈. 그렇죠. 지금도 뭐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분들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잘 땡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4,500 땡기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학비 내고 뭐 집에 생활비 내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할 것 좀 다 하고 해도 남는 돈 갖다가 학비 내고 남는 돈 갖다가 계속 주식에다 투하를 했어요. 예. 가끔 이제 보면 뭐 책에 500만 원으로 뭐 50억 만들기 뭐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500만 원인데 그쵸. 중간에 일하면서 그쵸, 계속 그쵸. 투하를 맞아요. 하고 해서 집도 계속 투하를 해서 자산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 거지. 이게 그것만 갖고 이제 올라가 그러진 않죠. 꾸준히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씩은 계속 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20대 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그러니까요. 행한다는 게 정말 네. 쉽지 않거든요. 주변에 이제 유혹도 많고. 놀거리가 많잖아요. 게임도 맞아요. 많이 하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달하고 다니는 그 제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그걸 하라고 하고 배달하고 서비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하라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좀 보였어요. 배달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조리까지 설치까지. 설치까지. 네, 설치까지. 하루에 5건씩이요? 네. 하루에 5건도 하고 3건에서 5건 사이. 네, 그렇게 꾸준히 했어요. 그거 하면서 또 뭐 AS도 하고 기업에 이제 보면 OA 도움방이라고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 랜선도 엄청 찍으러 다니고 RJ45 툴 이게 랜선 깔고 그때 이제 막 IT들 막 깔릴 때여가지고 일은 많았어요. 그거 배워가면서 일을 했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 일을 이어서 했었어요. 그때 하기에는 정말 좋았던 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그 하시기 전에 전업 투자 생활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좀 되게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전업을 그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번 돈 쓰고 남은 거를 갖다가 그냥 이제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집을 사든 뭐를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자산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었던 거지. 나는 전업 투자가 되겠어. 전업 투자가 꿈이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괜찮은 게 눈에 보였으면 했을 텐데 2008년도에 그때가 이제 찬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느닷없이 하게 된 거예요. 혹시 그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냉철님만의 그런 투자 원칙, 주식을 거래할 때 나는 전업 투자니까 이 정도의 원칙은 좀 정하고 하겠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원칙이 바뀌었을 때 최근 원칙. 어떤 분은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 주식이 10% 빠지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은 또 상승할 때도 또 뭐 몇십 프로 찍으면은 바로 매도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를 사람들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논리적이냐 아니냐로 좀 그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10% 빠졌을 때 그걸 이제 손절을 치면 자기가 상가보다 10% 빠졌을 때 손절을 친다면 논리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파트고 주식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주식도 아파트랑 똑같은 그 리츠 같은 상품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식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고 회사가 아주 잘 굴러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래 회사가 잘 돼서 주주 환원을 받게 되면 잘 될 걸 갖다가 10% 빠졌다고 뭐 손절을 한다. 이제 주식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몰락하면 파는 거거든요. 회사가 안 좋아지면 주식이 상승해도 주식이 상승해도 극단적으로 반대로 회사 가치를 보시는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주식은 올라가는데 회사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평가. 그렇죠. 그걸 이제 그 회사가 이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가격으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빅 찬스인데 만약에 2008년도에 제가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 손절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지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좀 편히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가격에 대한 기준보다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더 그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 얼마가 이제 차이가 나느냐. 회사는 좋은데 회사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 같다. 그래서 예전 원칙은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안 산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돈 못 버는 회사도 좀 사요. 성장 가능성 이런 거. 좀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꿈과 희망에 너무 큰 가치를 주고 실제로 버는 돈에서는 가치를 좀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만의 그 특수성들 이런 것들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마이너스 10% 나면 이제 손절 친다. 그거 정말 미국에 가끔 보면은 이제 미국에도 여러 칼럼들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그런 거 한번 찾아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는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를 이렇게 쭉 봤어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그 유튜브 많은 얘기들이 얘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이거는 인식 체계를 좀 바꾸는데 제가 좀 일조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좀 좋은 거를 좀 싸게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치 대비 좀 싸게 사면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이네요. 부동산은 이제 제가 볼 땐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옆집 아주머니 딸내미도 이렇게 보면 좋은 집을 보면 이거 좋구나. 아빠 나 여기 살래. 이게 보여요. 근데 기업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죠. 이제 전자공시 봐가지고 손익계산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좋아하는 보통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식 공부하려고 회계 책들을 이렇게 쫙 샀는데 네. 안 읽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쫙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따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업 투자자로서 약간 일과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좀 하루 일과를 본다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랄까요? 그냥 이게 주식 매매를 하는 데가 바로 옆집이에요. 집을 이제 2개를 쓰고 있거든요. 8시 이전에 일어나거든요. 7시 한 뭐 반쯤 일어나서 와이프가 뭐 오전 먹을 거 이렇게 챙겨주면 그거 먹고 와이프도 이제 애기들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요. 저는 이제 오전 레포트도 좀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 조금 뭐 보고 그리고 오늘 할 거 다 보면 오전 보면 알거든요. 오늘 이제 대략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기업 탐방 같은 거 가요. 네. 근데 많이는 안 가고 예전엔 정말 많이 갔거든요. 하루에 막 3개도 가고. 그럼 초창기에는 어떠셨어요? 초창기에는 되게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8시 반까지 저 여의도로 들어왔어요. 여의도 들어와서 강동구에서 여의도 들어와서 보통 이제 자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오전장 좀 보고 그다음 점심 먹고 전화 돌려요. 전화 돌리는 게 이제 그 회사에 전화해서 주식 IR 담당자한테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제 체킹하는 거죠. 지금 회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다음에 탐방 갈 회사 있으면 오후 탐방 가고 갔다 와서 또 저녁 레포트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2008년도부터 제가 그 나올 때 2012년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가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 회사 다니실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부티크에 들어가 2008년도에 아까 나오셨다 했죠? 네, 네. 부티크에 있다가 또 약간 그런 그 기업 금융을 하는 회사에 조금 있었어요. 네, 옆에 그 에스트레뉴에서 원래 이제 구조조정 하던 회사였는데 구조조정 면허는 이제 반납하고 고유자산으로 이제 CB나 BW 중개 같은 거 하면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해서 뭐 중개도 좀 하고 그런 일 조금 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기반으로 이제 재테크 동호회라서 부티크가 뭔지 잘 몰라요. 이제 주식에서 약간 선수들 모여는 그런 게 모니터 쫙 이렇게 있고요. 그게 팀마다 달라요. 그리고 거의 모니터 쫙 있고 이런 거는 거의 매매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이게 주식이라는 거가 그냥 이게 사람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부동산 분야도 다 달라요. 네, 다르잖아요. 하시는 분, 아파트 하는 분, 땅 하는 분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매매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느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고 기업의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또 그룹이 있고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운영사랑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개인들 점조직으로 해서 하고 거기서 이제 사이즈도 커지고 잘 되시는 분들이 일임 자문사로 갔다가 이제 운영사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전업으로 이제 가실 때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생활비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업으로 갔을 때 과연 잘 될까? 그런 좀 불안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두려움이 많았던 시기죠. 근데 그때 나이가 대학교를 이제 26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회사 조금 다니고 그냥 젊었어요. 가족도 없었고 미혼이었고 그냥 어머니만 이제 제가 케어하면 되는데 그래서 생활비 같은 걸 좀 극도로 임대 아파트 살고 그래서 한 달에 뭐 100만 원대 소비로 그러면 수익률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두려움이 있었죠.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사실 레버리지도 안 쓰고 제가 이제 그거 안 하셨구나. 네, 쫄보여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했는데 그때 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거의 매달 이제 수익이 꾸준히 났습니다. 그때. 그럼 레버리지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아니요. 중간에 이제 좀 썼다가 최근에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요새는 안 쓰고 중간에 또 좀 썼다가 근데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저는.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이 딱 2가지입니다. 크게 되신 분이 있고 크게 망하신 분이 크게 안 돼가지고 사라지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만 안 쓰면 주식이 안전해요. 주식 공부 처음 하려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사촌 동생이 형 저 주식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투기꾼 박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도 이제 투자 쪽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이제 투자에 우선은 관심을 갖는 거, 투자를 좋아하는 거, 또 투자가 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넣어 놓는 거. 그래서 그런 저런 좋은 얘기를 제가 막 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에라든지 뭔가 그런 책들이 많은데 사실 100권 중에 99권은 좀 그래요. 투자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투자를 왜 하는지, 투자는 뭔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이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 5살인데 그걸 이제 제가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좀 남기고 있는데 만 5살.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 주식 투자가 좋아서요. 즐거워요. 그렇죠, 게임이죠. 네. 그래서 우선 좋아하는 게 뭐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럼 냉철님도 처음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그래도 처음에는 책 같은 걸 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네.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었죠. 읽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뭐 차트 관련된 책도 있고 뭐 국내 책, 해외 책이 있었는데 의문 가는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 저자를 어떻게 또 만나기는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이게 사기네.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튜버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뭐라고 확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논리 구조가 다 깨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트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적산병 나오면 그 다음에 뭐 3번 뚫으려고 하면 간다. 근데 이제 여의도 현업에 있으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조그만 회사들은 정말 그 주포들이 자기들이 막 만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일은 상승으로 보내기도 하고 내려보내기도 해요. 그 참여 구성원들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의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누가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의 막 써놓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비논리적인 얘기하는 책들은 걸르고 고전 위주로 좀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피터 린치 책 읽어보면요. 상식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네, 상식적인 얘기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식적인 게 미국 시장은 잘 통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하고의 차이점이 전혀까지예요. 중소형주 플레이는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잘 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주가는 깨지고 꼬라박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지? 그런 거에 왜 그런 거에 대한 이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상처받고 이건 시장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고 회사가 적자를 내고 하는데도 주가가 막 날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깨우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시장이 앞으로는 저는 뭐 1, 20년 뒤에 건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건전해지는 거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바꾸고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건전하지는 않고.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네.